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뉴스 테이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함께 앉았던 두 분이 오늘 MBC 경남 뉴스파다 뉴스 테이블에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허성모 전 창원시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뉴스파다 첫 방송에 출연하셔서 저희 화려하게 문을 열어주셨고 허성모 전 시장께서는 이 방송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뭐 지역구 열심히 누비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동네를 잘해야 그 근거지가 생기니까요. 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근에 또 네.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네. 지역 문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발하고 있고 네. 소장직은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임 고문으로 물러나고 예. 명감도 좀 있으면 선거에 나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모두 예상하고 예. 있죠. 예, 전 소장님, 전 시장님과 함께하고 현 선생님입니다. 예, 야, 예.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고요. 예. 이제 이 방송 마치고 점심 먹고 또 순천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굉장히 바쁘시다 매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두 분 오늘 함께 모시게 됐는데 예. 두 분의 최근의 마지막 만남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뭐 낙선자 또 당선자 신분이었고 뭐 당협위원장 예. 방송으로서는 그랬고요. 예. 그 2년 전인가요? 예. 3.15 기념식 아, 때 맞아요. 당 대표로 이제 그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로 오셨고 그때 안철수 당 대표도 오시고 네. 송영길 대표 오시고 그렇죠. 그렇죠. 정세균 총리 오시고 저는 또 시장이니까 나와서 맞이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뵌 적이 있고요. 그때 재미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그때 이제 다 계신 데서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한 민주당 인사들이 다 성공했다. 그렇죠. 출세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때 내가 다시 한 말씀을 네. 드린 게 네. 진짜 제일 출세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다. 아, 제일 야당의 대표가 되셨으니까. 아, 그 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두 분은 뭐 뒷걸음질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또 더 성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마주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또 야인으로 있다가 더 훈련돼서 또 예. 더 일을 할 수 있죠. 오늘 저는 하여튼간 창원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창원 불출마 선언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노원을 바라보시고 한 분은 또 창원의 어떤 곳을 네. 바라보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기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 나름대로 공통된 이슈를 정해봤어요. 뭐냐면 김남국 국회의원 논란입니다. 왜 공통된 이슈냐면 해진 운동화를 신은 의원이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코인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고. 또 운동하면은 정치계에서 먼저 또 오늘도 운동화 신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항상 운동합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김남국 국회의원 논란부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허성모 전 시장부터 듣겠습니다. 논란부터 탈당도 어제 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이제 코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최첨단의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발생할 때는 그것을 잘 아는 특정 그룹들이 그것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화되는 시점이거든요. 아마 그런 시점에서 이게 어떤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크게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보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 속에서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 일탈이 있으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없다면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일탈이 있었다로 가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의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 측면에 있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제의하고 싶은 거는 뭔가하면은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뇌물을 이건 김남국 의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돈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코인으로 주지. 요즘 뭐 세뱃돈도 가상화폐로 주식으로 주지. 주기도 하고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변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김남국 의원과 관계없이 저는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하. 그런 생각도 하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장차관 또 앞 정부의 마지막 장차관들도 한번 필요하면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지자체장, 시도지사를 필요해서 시장, 구청장까지 군수. 그다음에 저도 했던 그 지난 민선 7기의 단체장들까지 하면 총괄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그 조사가 필요하다. 그 위에 고급 공무원들은 이제 제도화를 통해서 재산 등록 때 반드시 의무 등록을 하게 해서 그때 조사하면 되고 예. 그 이전에는 올 가을 여름에는 이렇게 한번 정치적 대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드러났으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거 다 우리 조사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드리는데 예. 전 대표님도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이라는 것이 원래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에서 기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큰 코인이라는 것들이 나와 가지고 거래가 이제 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자산이냐 아니면 화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된다까지 정도는 합의가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과세안을 유예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에 있어가지고 재산으로 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라는 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번에 많이 회자된 것이 김남국 의원 사례니까요. 비상장 코인을 많이 보유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주식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 신고를 하면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거래 가격이 아주 오락가락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 가격을 일정 부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세칙들이 마련돼야지만이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김남국 의원도 이런 겁니다. 공개 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위 하는 빗썸이나 업비트 이런 것처럼 공개 거래 시장에서 코인을 매매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제가 봤을 땐 많은 이익을 봤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아이고 배 아프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혹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 거래 그 코인 거래를 하는 정황이 있거나 네. 아니면 코인을 공개 시장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지금 일설에 따라 나오는 것처럼 게임업계 관계자가 혹시 로비를 위해 가지고 사적으로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냥 돈으로 따지면은 현금을 준 거 아니냐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준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게 혼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쟁점은 좁혀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 코인을 따로 공여받은 것이 있느냐 이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고 아니면은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네. 자본시장 교란 같이 이렇게 한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에어드랍이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어떤 성격으로 진행됐느냐 이걸 밝히는 게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죠. 네. 에어드랍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를 이제 무상중자나 유상중자를 통해 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에어드랍에 해당하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에게 지금 이제 가해지는 의심이라는 거는 에어드랍도 아니고 에어드랍은 상당히 공개적인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그래서 해명하기로는 나도 그냥 하나의 투자자로 익명으로 참여했다 에어드랍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 비공개로 뭐 일설에 나온 것은 게임 회사에서 뒷돈으로 완전 찔러 넣어줬다 이런 거면은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 이후에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은 앞으로 김남국 의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그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잠시 좀 거론되기도 했었고 어쨌든 탈당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돈 뭐 화폐 관련해서 논란 불거지고 그다음에 또 탈당 지금 이 패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 이제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문제가- 진상조사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예, 계속 이제 그 앞에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 네.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현상적으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이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금 당 지도부의 속도감이 많이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송영길 의원의 탈당과는 또 다릅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이 탈당할 때는 오히려 당 대표에게 부담감을 들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당 대표에게 오히려 부담을 지어주는 탈당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까지 다 해주고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 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니면은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출당이 된다든지 그래서 당의 역할이 작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더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네. 처음에 해명을 할 때 저는 이제 아주 명쾌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물타기로 갔잖아요. 저 끌어들이고 그렇게 막 했었는데 네. 저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선거 3번 치를 정도 돈 벌었다 이게 뭐냐면은 저한테
보통 제가 이제 선거 3번 떨어졌잖아요. 그럼 넌 도대체 뭐 먹고 사니? 이거 질문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방송도 하고 뭐 코인회가 좀 번 것도 있고 선거 3번 치를 정도 돈은 있습니다. 어디 빌어먹고 다니진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끌어다가 자신의 이제 고위험 투자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게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김남국 의원이랑 사적으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패널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그럼 김남국 의원이 2020년에 의원 되기 전에 뭐 18년, 19년 이럴 때 보면 같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패널들끼리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이러면은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텔레그램 같은 거 보고 있고 이런 적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제가 그때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김남국 의원 텔레그램 정보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가서 정보 얻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오히려 그걸 부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어떤 말도 안 나오게 하려는 의도로 아예 그런 적도 없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예.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지금 완전 다른 양상으로 갈 텐데 그냥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제가 그 지난주에 딴 데 방송 가가지고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김남국 의원 참 인간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그 매매 패턴을 분석해 보면요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전형적인 인간적인 투자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게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따지면 그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솔직하게 그걸 차라리 얘기했으면은 그냥 공개된 정보방에서 나도 보고 이렇게 사고 팔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걸 부인했으니까 비공개 정보를 보고 이제 모험적인 투자를 한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첫 단추는 굉장히 잘못 깼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최대한 좀 공통 이슈 그리고 최근 이슈 다뤄보고자 제가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 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주로 해야 될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얘기인데 물론 취임 1주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잘한 거나 못한 거나 간단하게 들을 텐데 원하시는 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 취임 1주년 잘한 거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 스태핑을 중단해서 도 스타핑이 됐고 예. 마지막에 지금 도 클로징까지 돼 있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대표께서 어찌 보십니까? 저는 뭐 잘한 일은 내부 총질한 당 대표를 내쫓은 것. 아, 예. 본인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본인 얘기하시는 하고 싶은 겁니까? 대로 다 하시게 됐으니까 네네. 잘했다. 그리고 못한 일도 마찬가지로 내부 총질한 당 대표 내쫓은 것. 예, 왜냐면은 결국에는 책임을 오롯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그리고 당도 이제 보면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정 일체라는 걸 구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옛날엔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매번 문재인 정부 얘기 나오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전 정부를 들여다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다. 이게 지금 취임 1년 1개월 차에 지금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갈수록 임기가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다가 대고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질 것이다. 총선이 될 때쯤 되면은 임기가 한 중간쯤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1개월 동안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좀 앞만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자신이 없어요. 자기 국정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고 기자들의 질문을 돌파할 능력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만큼 이 국정이 흔들리고 있고 그 오로지 억압과 윽박으로 강요로 지금 진행되는 국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내년 총선에 가면 냉정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식당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창업을 돕기 위해 가지고 뭘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겪어봐야 아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정치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에서 저도 정치인으로서 제가 2012년에 27살로 뛰어들었을 때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약간 뇌세포는 노하고 있는 게 저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표현할 때 예를 들어 오해 사지 않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제가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노련해지고 계시죠. 이게 배양되는 과정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아까 시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검사로서는 최고봉에 올라갔던 그런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전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 아니면은 또 국민들의 민심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법 요게 정치의 기본 소양일 것인데 요게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형성될 기회가 좀 적었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 되기 전에 대부분의 대통령 되신 분들은 경험을 그래도 좀 해보는데 의정생활 활동을 해보든지 아니면 뭐 선거에 도전하든지 하면서 이분은 그냥 공무원 하다가 첫 선거에 당선돼가지고 바로 그게 선출직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1년 정도는 그런 어떤 자신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기간이었다고 이제 좋게 표현하자면 그거고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그게 아직도 미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소통 부분에서 미흡함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 대통령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시도는 좋았는데 그리고 지금 경험해 가고 있잖아 이런 말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매번 증명을 해야 되는 자리가 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적으로 네. 제가 철학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하든지 이 시대적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됐지만 대통령이 돼서 이 시대 국제적인 이 시대에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용산에 이제 가족공원에서 그 어린이들과 야구 어제였죠. 야구 이제 시합 구심을 보면서 이제 하시는 걸 봤는데 저런 모습은 그냥 사진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저런 것들은 임기 초에 어떤 분위기 잡기 위해 가지고 좀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국정 운영의 최고봉에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뀐 측면이 있는 것 같고 1년 전쯤에 우리가 호기롭게 윤석열 정부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다 반도체 공부해라 이랬던 거 임기 초에 기억나시죠? 예, 근데 학과 순설도 그렇고. 그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를 중간 정도 단계에서 한번 국민들을 설명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한 다음에 뭐 어디 뭐 반도체 캠퍼스 만들었다. 이건 기업이 그냥 하는 투자고요.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무역 규제는 어떻게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지,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1년 전에 호기롭게 장관 강의하고 막 이러면서 다 반도체 공부해라 이랬던 거 이후에 맥락이 좀 끊어진 상황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국정 과제들 같은 경우에도 좀 면밀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짚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시대적 과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330조 투자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아리백을 선언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들이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일대에서 그 어마어마한 전기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재생에너지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걸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 반도체가 생산돼서 수출이 될 때 그럼 탄소 국경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가격이 높아지면은 대만 제품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이런 문제가 그때 가서 물론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러면 국정 과제라는 게 먼 미래도 보고 가까운 미래도 보면서 다 맞추어서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스스로의 이 과제에서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고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빠르게 이 윤석열 정부가 남은 4년은 빠르게 정책 정리정돈이 돼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이 계속 혼란이 계속될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허성무 시장님이 항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창원에서 어쨌든 에너지 믹스에 대해 가지고 원전을 배제한 정책을 이제 말씀하시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원전 부분은 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구성에 있어서 25%에서 30% 정도는 언제나 원전이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탈원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정책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에너지 믹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전환이 된다. 그냥 탈원전 기조에서 탈피한다를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 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에너지 그리드라는 것이 갈수록 이제 고도화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영 발전소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민영 발전소들이 전기를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전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손을 댄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예스 노만 가지고 지금 에너지 믹스가 뭐 사실 지난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도 다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좀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옳은 말씀이에요. 원전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없고 원전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뭐 2년여 만에 다시 만났다고 들었는데 저희 원래 좀 서울에 잘 나가던 조합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 다시 잘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못하지 않았어요.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네. 일치해요. 네, 마침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질문 드리지 않고 두 분의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예, 예. 그럼에도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시간 준비했지만 부족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원전 말씀하셨는데 원전 오염수가 다음 질문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주 뒤에 어이구.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들어볼까 하는데 네. 좀 왜 다른 말씀 있으시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2주 뒤면은? 너무 멀어지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 결론을 먼저 말해놓고 2주에 다시 만나죠. 그러면 짧게 30초씩 그냥 네. 드릴게요. 어떤 원전 식으로 생각하는지. 오염수 예. 방류돼서는 안 된다. 예. 아, 그거는 일본이 뭐, 예. 일본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네. 예, 우리가 그게 또 방류하는 명분을 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검증 조사가 아니라 시찰이라는 단어에 유독 지금 많이 또 격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방류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면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굳이 그러면은 방류에 찬성하는 스탠스 또는 알아서 먼저 오염수 처리수 용어 논란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광우병 때도 그거 봤지만은 과학적인 검증의 이런 문제보다도 당장 이런 오염수 방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서는 본인들에게 1년 뒤에 오염수가 도달한다 그러고 뭐 해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우리 남해안 지역 특히 수산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 얘기하고 법과 원칙 얘기하기 이전에 결국에는 당사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정부가 좀 더 그럼요.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파탄 날 수 있는 많은 현실들이 있는데 네.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특히 말씀드립니다. 경남도민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고 물론 지금 바로 다뤄야 되는데 네. 2주 뒤에 다루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염수가 처리수로 그때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사실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럼요. 저는 용어를 앞세운 게 너무 안타깝고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네. 국민 설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거다. 그 알겠습니다. 처리수라는 용어를 이 정부에서 빨리 끄집어낸 것 자체가 네. 스스로 몰매를 맞는 구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이제 일본 방문할 때나 미국 방문할 때 외신과 기자회견에서 먼저 맞고 가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아니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처리한다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화된 폐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용어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2주 뒤에 어떻게 변해 있는지 그때 또 한번 두 분의 네. 말씀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